1997년 4월 말부터 히트맨 브렛 하트는 하트 파운데이션을 부활시켰다. 과거의 태그팀 하트 파운데이션을 넘어 하나의 파벌로 성장한 악역그룹 하트 파운데이션의 멤버는 리더인 브렛 하트, 브렛의 친동생 오웬 하트, 브렛의 매제 브리티시 불독, 브렛의 매형인 짐 나이트 하트, 그리고 브라이언 필먼까지 총 5명. 실제 가족과 동료가 모였다는 이 틀림없는 현실이 매주 월요일 밤 너의 스토리라인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묘한 리얼리티를 가져다 주었다. 브렛은 본격적인 악역 전환으로부터 3주째를 맞이한 4월 21일 뉴욕에서 열린 러에서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과 대결. 스트리트 파이트 룰로 치러진 이 경기에서 오른쪽 무릎 인대 손상을 입었다. 그리하여 다음 주 로우 방송분부터 브렛은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등장하여 하트 파운데이션의 5명이 링 위를 완전히 점거한 상태에서의 연설을 실시하는 장면이 정해진 루틴으로 도입되었다. 연설 내용은 미국 사회의 황폐함, 미국인들의 문화적 레벨의 낮음에 대한 비난, WWF의 체제 비판과 빈스 맥맨에 대한 불만 등이었다. 물론 브렛의 분노의 창끝은 숀 마이클스에게도 향했다. 방송 내용이 다소 성인지향 노선으로 갔기 때문에 사용되는 언어도 이전과 비교해 더욱 과격해지면서 수시로 비프음이 사용되었다. 참고로 파룩, 아메드 존슨 등 네이션 오브 도미네이션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단어 자체는 방송 심의에 걸리지 않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적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자체 음소거 처리를 했다. 숀 마이클스는 레슬매니아가 끝나고 다시 링으로 복귀하려 했지만 왼쪽 팔꿈치 수술과 재활을 위해 컴백이 미뤄지면서 스토리라인 상의 핵심 인물인 숀과 브렛 모두 시합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채로 4월에는 시합 없이 러의 스토리 부분만을 소화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1997년 5월 26일 전 월드 챔피언 숀 마이클스가 이날부터 로우 스케줄에 합류했다. 이 시기 로우는 선역대 악역이라는 그때까지의 전통적인 컨셉을 버리고 누가 누구와 손을 잡고 누가 누구와 적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방송에서의 새로운 세일즈 포인트가 되었다. 쇼는 약 4개월 만에 컴백 시합에서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과 팀을 이뤄 브렛의 파벌 하트 파운데이션에 오웬과 불독이 가지고 있던 WWF 월드 태그팀 벨트를 복귀와 동시에 빼앗았다. 짐 나이트 하트와 브라이언 필먼은 이날 리전 오브 둠과 대결했는데 방송 말미에는 하트 파운데이션 대 숀 마이클스, 오스틴, 리전 오브 둠이 대난투가 전개되었고 오스틴은 브렛을 집중 공격했다.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은 악역스러운 선역, 숀 마이클스는 여성 팬과 아이들에게는 선역, 남성 팬들에게는 악역이라는 이전까지 없던 포지션을 연기하게 되었다. 부스 빈스 맥맨은 로우의 특별한 개성 없는 아나운서를 연기하고 있었다. 선역도 악역도 아닌 중립이라는 포지션은 사실 프로레슬링에서 가장 어려운 포지션이다. 한편 숀 마이클스의 컴백이 있던 5월 WWF에 처음 등장한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RVD 락밴댐이었다. 락밴댐은 사부 샌드맨과 나란히 ECW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 ECW와 WWF의 협력관계가 맺어진 뒤로 WWF와 ECW로 가며 양 단체의 스케줄을 동시 진행했던 시기가 있었다. 5월 12일 델라웨어주 뉴요크에서 열린 로우에 등장한 RVD를 관객들에게 소개한 것은 폴 헤이먼과 앙숙이었던 제리 롤러였다. TV 인터뷰 장면에서 RVD와 롤러는 ECW 따위 형편없는 단체라 발언하며 메이저 WWF와 결탁한 RVD와 그런 RVD를 서포트하는 WWF 측의 거물 대리인이라는 포지션을 명확히 했다. TV 매치에 등장한 RVD는 3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속에서 팬케이크 슬램, 노터치 토페콘 등
WWF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기술들로 열심히 WWF 관객들에게 어필했다. 이날 RVD의 대전 상대는 무명의 신인 시절을 보내고 있던 제프 하디였다. RVD는 그로부터 4주 뒤인 6월 9일 로우에도 출연. 이날부터 미스터 먼데이 나이트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 이날 이벤트에는 ECW의 총괄 프로듀서 폴 헤이먼과 토미 드리머도 등장했다. RVD의 입장과 동시에 링사이드석에 모습을 드러낸 헤이먼과 드리머는 정당하게 티켓을 구입해서 들어왔다고 코멘트. RVD와 플래시 펑크의 싱글 매치가 끝나자마자 폴 헤이먼이 장외 펜스를 넘어 중계석에 있던 제리 롤러를 공격했다. 이날 난투 장면에서 가장 득을 본 것은 로우 출연으로 미국 전역의 시청자에게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게 된 토미 드리머였다. 빈스 맥맨은 폴 헤이먼, RVD, 토미 드리머 같은 새로운 얼굴들의 방송 게스트 출연을 매우 환영했다. WWF 출연으로 전국 진출을 이뤄낸 ECW는 4월 첫 PPV 시장 진출 이후 8월 하드코어 헤븐, 11월 노멤버 2 리멤버까지 2개의 PPV를 더 개최했다. RVD는 로우에 출연하면서 ECW 시합 스케줄도 동시에 소화했는데 ECW에서는 WWF 사람으로서 ECW 메인 그룹과 대립했다. ECW의 본거지인 필라델피아의 충성도 높은 팬들은 WWF의 손길이 닿은 RVD를 최대의 악역으로 간주. 덕분에 RVD는 경력 7년 26살에 나이의 거물 악역으로 성장했다. WWF와 ECW의 협력관계는 월요일 밤 TV전쟁의 부산물이었다. 빈스에게 있어서 폴 헤이먼은 비범한 재능, 남들과 다른 스타일을 가진 유능하고 젊은 프로듀서. 가난한 인디단체 오너였던 폴 헤이먼에게 있어서 빈스 맥맨은 전미 생중계 방송의 일정 분량이라는 기회를 준 사람.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한 잡지에 실린 인터뷰 내용처럼 운영 자금을 부탁해 볼 수도 있는 업계의 리더였다.